라운드 2 파이트. 네, 이제 2020년형 그랜저 3.3 가솔린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어보면 확실히 V6 3.3L 엔진이라서 깨어나는 소리가 약간 좀 그르렁대는 게 있네요. 뭐 진동, 소음, 진동 전혀 없고요. 지금 기차가 지나가서 이 V6 3.3 가솔린 엔진은 290마력에 35kg 포스미터의 최대 토크를 내죠. 그리고 맞물림 변속기는 8단 자동,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는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었고 얘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타보니까 느낌이 얘가 더 좋아요. 어떤 기름지면서도 좀 매끈한 게 준대형 세단에는 더욱더 어울리는 세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도 크게 거칠다거나 하진 않았지만 3.3 타보니까 타자마자 바로 아, 얘가 낫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8단 변속기도 그리고 되게 부드럽네요. 변속할 때 여기장 나는 것도 없고 그냥 툭툭 올리는 게 지금 아주 자연스럽고 매끈한 주행 질감과 이런 성능, 엔진 퍼포먼스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V6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 때문에 이 조합이 참 어울리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얘는 지금 공인연비가 그리고 10은 채 안 되거든요. 9.6, 9.7km 정도 되는데 그 연비에 상응하는 연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숙성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와 마찬가지로 조용합니다. 지금 모든 유리가 지금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갔죠. 그래서 저렇게 트럭이 지나가거나 옆 차선에서 차가 지나갈 경우에는 살짝 소리가 들려오는 건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 어떤 풍절음, 또 횡풍, 그리고 또 정면에서 불어오는 이런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은 잘 걸러내는 편입니다. 지난번 하이브리드는 17인치였었고 얘는 19인치 지금 타이어, 휠 타이어를 신고 있잖아요. 얘는 그리고 245 두께고 19인치를 꼈는데도 노면 타는 거는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보통 19인치 더 큰 거 끼면 무슨 추종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립은 더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고무보다는 쇠가, 금속이 더 크기 때문에 노면 충격을 덜 흡수하게 되는 경향이 당연히 생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19인치 휠을 끼고도 이 정도 성능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도 나쁘진 않았는데 걸렸던 부분은 그런 좀 드라이브 모드 간에, 걔는 이제 에코 세팅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컴포트까지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스포트로 가게 되면 차가 좀 너무 좀 뿜어져 나오는 게 초반에 모터 개입이 확 바로 하는 건지 아니면 엔진과 모터 개입이 모두 같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 3.3 람다 엔진의 사운드가 괜찮네요. 차폐음이라든지 흡음 모두 잘 했는데 그러다가도 좀 가속을 해보면 소리가, 흡기 소리가 상당히 듣기 좋습니다. 하이브리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소리이기도 하고요. 이런 청각적인 부분에서도 좀 기름진 느낌이 난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향성은 좀 전에 지금 좀 달려봤는데 확실히 얘가 좋으네요. 하이브리드와 비교할 경우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3.3의 조향성이 좋습니다. 얘는 RMDPS거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랑 2.5는 CMDPS 방식이고 차가 더 편안하게 와닿는 것도 있어요. 이 조향성 때문에, 핸들링 때문에 확실히 3.3이 위네요. 지금 터널에 들어왔으니까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두껍죠. 그리고 또 여긴 두꺼운데 이 밑에는 또 가늘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 여기도 좀 여기 밑에처럼, 기어노브 밑에처럼 가늘게 좀 빼지, 그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얘가 그리고 최대 토크라든지 최고 출력이 나오는 구간이 아무래도 2.5, 3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보다 모두 높고 넓습니다. 토크 밴드도 넓고 그 부분에서 좀 크게 차의 여유로운 주행이 10분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 차이를 놓고 보자면 2.5와 비교만 하자면 2.5 캘리그래피하고 얘랑 가격 차이가 한 260여만 원이 채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얘가 아무리 등치세가 많고 1년에 세금이나 보험료가 많다고 한들 3.3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차는 이게 화이트 크림 화이트인가? 그 색깔인데 지난번에 익스클루시브 때 검은색 차는 약간 좀 의전차 같은 느낌이 강했었고요. 오늘 이 화이트 차는 안에 베이지 인테리어와 맞물려서 굉장히
고상하네요. 우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트림 추천하냐, 어떤 컬러 조합을 추천하냐고 한다 그러면 흰색 바탕이면은 베이지, 그리고 뭐 어두운 차면은 지금 카키와 네이비를 제가 실물을 못 봤어요. 근데 그 두 개 조합이 꽤 좋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하이브리드 대비 얘는 드라이브 모드 간의 그 격차가 급격하게 팍 터져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 콤포트 모드에서도 살짝 좀 부드럽게 나가면서도 좀 힘있게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게 근데 스포트로 바꾼다 한들 금방 적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네, 지금 뭐 다시 반복해서 테스트 해보자면 이 부분도 확실히 3.3이 더 자연스러워요. 드라이브 모드 간 차이는 있는데 그게 딱 운전자가 바라는, 적응할 수 있는, 바로바로 적응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여 가지고 준대형 차임에도 불구하고 스포트를 둘 경우에는 살짝 중형차 모는 느낌이 연출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차는 펀드라이빙을 생각할 차는 아닌데 스포트를 두면 이 조향 핸들링과 맞물려서 좀 조여진다. 그리고 달리면서 좀 더 내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생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동 성능은 하이브리드와 마찬가지네요. 얘도 초반에 몰려 있습니다. 밟아보면 전형적인 현대차 같은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3.3 엔진에는 19인치 휠 세팅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립이라든지 핸들링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도움을 받는 게 있습니다. 괜히 어떤 모양새만 멋진 그게 아니라 지금, 그리고 심지어 주행 질감도 그렇게 단단하고 노면을 막 읽는다거나 막 이런 두둑 지나갈 적에도 뭐가 이렇게 올라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3.3이라고 하면은 19인치 휠 끼는 것 추천. 물론 18인치 끼면은 연비도 더 좋아지긴 하겠죠. 운전자 보조 기능을 보겠는데, 활성화하고 켜고 지금 이제 65km로 세팅이 됐습니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안 밟아보면은 속도 줄이죠. 그리고 속도를 0으로 떨어뜨리는 것까지 할 거예요. 그랬다가 지금 근데 차가 저쪽으로 빠지니까 얘가 센서가 양옆이 아니라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 들어간 차들 보면 센서가 양쪽에 있냐 아니면 한쪽에 있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차가 그래서 껴들 때 아니면 차가 빠져나갈 때 앞차를 감지해 가지고 속도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속도를 내면서 이제 차가 따라잡고 아니면 차 간 거리를 벌리고 좁히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갑자기 확 달려드는, 차가 빠져나간 걸 인식을 못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이것도 말씀을 안 드렸군요. 이건 똑같으니까. 하이브리드와 마찬가지로 깜빡이 켜면은 그쪽 방향, 그쪽에 시야를 보여주는 것도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악천후에 상당히 도움을 받을 기능이고, 악천후 뿐만이 아니라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사각지대가 없어지니까 참 도움 많이 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는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지금 크기로 봐서는 좀 작아서, 마치 꼭 BMW보다는 좀 크긴 한데 좀 작긴 한데, 그럼에도 오각형 사이드 미러인데 사각지대가 없네요. 룸미러는 지금 프레임리스는 아니고요, 일반 룸미러가 적용이 됐고 바로 지금 세트가 됐고요. 지금 근데 차가 좀 많아지고 있어서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차가 지금 껴들었죠? 그러면 감지를 하는 게 바로 감지하진 않네요. 10초, 15초, 15초 만에 얘도 핸들을 잡으라고 이 시각적인 경고를 주고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차선 유지해서 가는 거나 아니면 차간 거리 유지하면서 가는 거는 꽤 정확하고요. 레인 센터로 몰고 가는 것도 정확하고요. 비교적 지금 살짝 오른쪽으로 좀 붙긴 하는데 그럼에도 아주 그냥 바트게 붙진 않습니다. 운전자 보조 기능은 뭐 소나타 또 K5 다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차가 막힐 구간이라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2020년형 그랜저 3.3 가솔린 모델을 탔습니다. 이 모델은 타자마자 좀 대번에 그랜저는 V6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이브리드와 차이가 컸어요. 하이브리드와도 차이가 컸고
무엇보다 그 동력 성능에서 오는 차이도 있고요, 조향 성능에서도 차이가 컸고요. 전체적인 패키징 자체가, 그리고 오늘은 또 익스클루시브가 아닌 캘리그래피를 탔기 때문에 그런 트림 차이는 차치하고 얘기를 드리자면 그럼에도 3.3이 낮습니다. 2.5는 타보지 않고는 정확히 뭐 얘기는 드리지 못하겠지만, 과거 2.5 탔던 걸 떠올려 보면은 걔보다 얘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그 K7과의 비교는 K7보다 얘가 나아요. 그 어떤 실내 패키징 디자인, 인테리어는 차치할게요. 성능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은 가속하고 감속하고, 그리고 또 이런 조향 성능, 차 전체적으로 주는 밸런스라는 것들이 더 좋습니다. 정숙성은 K7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리고 사운드는 오히려 좀 K7이 좀 더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게 뭐 듣기 싫은 불쾌한 사운드가 아니라 엔진 사운드 같은 부분이죠.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디자인적인 건, 성능적인 부분은 그랜저가 더 낫다 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0년 그랜저 3.3 가솔린 캘리그래피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은 사실 뭐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올리기 때문에 안 하셔도 돼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2020년 그랜저 방구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내 공기청정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겠지만 방구를 끼면은 이게 돌지 한번 볼게요. 지금 힘겹게 모아봤습니다. 공기 지수가 한 7, 8 정도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냄새는 나는데 이거 올라가진 않네요. 엔진 성능부터 잠깐 바로 말씀드리자면, 시스템 합산 출력이 20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23kg 포스미터 정도 됩니다. 대략 파워트레인만 놓고 보면 지금 기존의 그랜저 IG 하이브리드랑 큰 차이가 없어요. 똑같죠. 2.4L 배기량 가졌던 세타2 자연흡기 엔진을 갖다가 이제 좀 개선해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변속기도 6단.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시중에는 뭐 이거 갖고 있는 것들 전부 재활용해가지고 짜깁기해서 만든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기존에 문제가 됐었던 뭐 소음 아니면 뭐 진동 이런 것들 많이 개선했다고 하니까요.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주행 질감, 주행 성능은 무난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전에 보여드렸었던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탔을 때는 야, 이 정도면 정말 완전체라고 표현해도 되겠다 만큼 만족스러웠었거든요. 효율성 뿐만이 아니라 주행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차가 전해주는 그런 퍼포먼스가 꽤나 훌륭해가지고, 근데 역시나 이 부분에서는 그랜저는 겉으로는 아무리 뭐 사이즈까지 키우고 외관을 전에 그 IG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이전 IG죠, 오리지널 IG와 다르게 손을 대고 매만졌습니다만, 주행 질감적인 부분에서는 이 차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적인 부분에서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행 질감은 어떤 그런 명민한, 요즘은 이제 아무리 차가 커져도 대형 세단이든 준대형 세단이어도 할 것 없이 그렇게 좀, 야, 이 차 되게 좀 쫀쫀하구나, 많이 쪼였구나 라는 느낌을 받기 십상인데, 그랜저는 그렇진 않아요. 조향 감각에서도 그렇고 또 아래의 움직임 부분에서도 확실히 이전에 그 현대자동차 그룹의 3세대 신형 플랫폼에서 받았던 느낌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거 외에는 어떤 하이테크적인 느낌은 많이 살렸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좀 전에 인테리어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었던 실내 레이아웃, 또 버튼 조작감, 들어간 첨단 편의사양, 이런 것들은 꽤 아주 요즘 차스럽게 탈바꿈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체에서 전해지는 이런 진동 같은 부분, 충격 같은 부분은 그래도 꽤 잘 걸러냈어요. 지금 스트럿 멀티링크 방식인데 회생제동을 얘도 적극적으로 활용은 하는데 이게 이질적으로 개입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액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뗀다 한들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감속이 되긴 하는데, 감속이 될 때조차도 그런 갑자기 덜컥 걸리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얘는 그리고 운전대 이 조향감은 기본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가볍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연동해서 달라지긴 해요. 이 스티어링 휠 무게감, 그리고 엔진 리스판스, 그리고 시프트 타이밍, 기어 시프트 타이밍 요 세 가지가 연동해서 달라지고요. 지금은 에코 모드고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서 이제 컴포트로 가보면 계기판 달라지는 것도 달라지는 거고, 지금 이제 컴포트로 바꾸면 확실히 좀 엔진 리스판스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액셀러레이터를 밟을 때 살짝 밟아도 그 무딘 감각이 좀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에코 모드에서는 완전히 무디냐 그건 아니지만 컴포트 모드에서는 좀 더 민첩해진다, 신속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가서 스포트를 둘 경우에는 이 엔진 리스판스가 약간 좀 민감할 만큼 올라와요. 기본적으로 이 차는 뭐 에코랑 컴포트만 두고 달려도 충분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모든 유리가 이중 접합 유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뿐만이 아니라 양옆에서 도로에서 들어오는 그런 사운드, 소음, 노면 소음, 측면 소음 이런 것도 많이 걸러졌어요. 상당히 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평소에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엔진이 깨어날 경우에, 그러니까 엔진 사운드와 이 변속기 사운드가 전 또 있다고 보는데, 변속기는 지금 뭐 기존에 있던 6단 변속기 썼는데, 그래서 이 엔진과 변속기가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내는 그 소음이 의외로 침범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 이 2.4 세타2 엔진은 전에도 소음적인 부분은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크게 개선되진 않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인연비가 지금 17인치 휠 꼈을 경우에는 16.2km 가는 걸로 나오고요. 이건 풀투풀 방식으로 볼 경우에는 가득 채웠을 경우에 아까 806km, 804km 간다고 나왔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 거의 뭐 900km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들어가 있어서 간단히 시연을 해보자면, 이 운전대에 있는 스티어링 휠 버튼을 누르면 이게 뜨죠.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됐다는 거고, 지금 이제 세트가 돼서 조향도 스스로 하고 차간거리도 스스로 조절하고 차선 유지도 스스로 하는 상태입니다. 거의 10초, 한 10초, 15초 정도 때 핸들을 잡으십시오 라고 경고가 뜨고요. 일단 시각적으로 알람을 주고, 다시 또 10초, 15초, 15초쯤 됐을 적엔 이제 사운드로 알람을 또 주네요. 그 정도로 이 단계별로 이제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는 거고요. 현대기아차는 뭐 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은 상당히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차선 가운데로 몰아가는 것도 좋고, 그리고 앞에 어떤 차가 껴들었을 때도 속도를 줄이는 것도 갑자기 감속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것도 되게 디테일하게 감속을 하더라고요. 지금 한번 볼게요. 차가 지금 껴들면, 좀 멀리서 껴들었군요. 지금 의도적으로 한번 잡아보진 않을게요. 그럼 언제쯤 풀리는지. 지금 주변에 차가 없기 때문에, 후방에 차가 없기 때문에 이 사운드적인 알람을 꿰주네요.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이 해제됩니다 라고 되게 이제 하다가 아예 풀려버렸죠. 제동을 한다거나 그런 게 없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거 시스템 해제되기 직전에 제동을 단계적으로 줘가지고서는 운전자한테 또 경고를 주거든요. 근데 얘는 제동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게 있고, 네, 지금 제동을 했죠. 지금 이것도 앞차가 좀 심하게 껴들었는데 제동하는 게 확 밟진 않았어요. 지금 체감하기로는 부드럽게 제동했습니다. 확실히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컴포트 모드로 두고 달릴 경우에 운전자가 스트레스 없고 적당히 원하는 만큼의 성능을 내면서 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랜저를 이번에 이제 3.3 가솔린을 먼저 타지 않고 하이브리드를 먼저 타가지고 두 대를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다음 주에 이제 그랜저 가솔린은 시승을 하거든요. 그때 그러면 두 대를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인상으로 봐서는 소나타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소나타는 제가 터보, 하이브리드 그리고 2.0 자연흡기를 모두 경험해 보고선 느낀 거는 하이브리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모델이었었거든요. 효율성뿐만이 아니라 그런 퍼포먼스적인 부분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패밀리 세단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을 갖고 있어서. 근데 그랜저 같은 경우는 3.3 가솔린을 타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인상은 좀 마냥 편한 차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이런 이 무난한 주행 질감이 이 차의 큰 장점이자 아니면 좀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관적으로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바뀌었잖아요. 성능적인 부분은 익히 우리가 그랜저 했을 때 떠올리는 그런 성능으로 회귀한 것 같아서 살짝 좀 상충하지 않나,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하이브리드 시승을 했는데 딱 생각했던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뭐 공간, 그리고 파격적인 디자인이고,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완전히 뭐 이 정도면은 모델 체인지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죠. 근데 타보면 모델 체인지까지는 아닌 게 확실하게 느껴지고 부분 변경 모델이구나 라는 느낌은 강하게 납니다. 오늘 탄 차는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트림이고요. 어쩌면은 이거보다 윗단계인 캘리그래피보다 얘가 더 많이 팔릴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야간 주행하면서 보여드릴 이 앰비언트 라이트인데, 앰비언트 라이트는 지금 테일 램프는 그 주간 주행등을 굉장히 얇게 그었잖아요. 근데 이 앰비언트 라이트는 그렇게 얇게 긋진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불이 이제 어두워지면서 조금씩 보이는데 그래도 꽤 두꺼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야간 주행에서 보여드리겠고, 네, 이상으로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하이브리드 야간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